다음은 약재 살포 요령입니다. 이놈들을 잡기 위해 약재를 어떻게 살포해야 하나? 우선 총체벌레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은 작물 조직 속에 있고 애벌레와 어른벌레는 평평한 잎의 앞면 또는 잎 뒷면에 정해진 곳이 없고요. 새순이 벌어지기 전 복잡한 틈바구니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번데기는 잎 위 또는 대부분 땅바닥 틈바구니 등에 위치합니다. 살포 행위는 땅바닥 중심이 아니니 작물체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총체벌레 약재를 살포할 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의 어른벌레와 애벌레가 맞아 죽습니다. 살포하는 순간에도 약을 맞지 않는 상태가 있겠죠. 새순이 벌어지려고 하는 잎과 잎 사이 틈바구니에 있는 어른벌레와 애벌레, 그리고 작물 조직 속에 있는 알들, 마지막으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의 번데기입니다. 화학 농약이나 친환경 살충 자재 살포 요령에 대한 공통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총체벌레 약을 칠 때 재수 없는 놈들만 약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죽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절반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느끼는 것은 약방제를 했는데도 며칠 되지 않아 또 총체가 생겼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약재의 살충 효과가 미흡해서라기보다 이놈들의 생태적 특성이 약을 맞지 않는 비율이 높아서입니다. 그럼 약을 또 쳐야겠네요? 맞습니다. 1회 살포로는 방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약재를 살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발육 단계를 끊어내라. 이것을 벌레 박사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 원리는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총체벌레 약을 1차 살포한 후 다시 3, 4일 후에 2차 살포, 같은 간격으로 3차 살포를 해야 합니다. 2차 살포는 필수적으로 하고요. 3차 살포는 2차 살포 후 3, 4일 후에 반드시 코팅지를 이용하여 미리 보기를 한 후 살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무조건 3차 살포하지 마세요. 약값 절약하고 농산물 안정성도 생각해야죠. 이렇게 살포하면 10일 내외로 총체벌레 밀도를 순간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온실 해충들은 순간적으로 밀도를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총체벌레 방제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이 뜻은 총체벌레들아, 너네들 실컷 잘 먹고 잘 번식해라, 이 뜻입니다. 헛방치고 약값만 날리는 행위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약재 살포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요. 이것은 첫 수확 이전에 실천할 내용입니다. 수확 중에 총체벌레가 극성인데 어떡하죠? 여기서부터 방제법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수박과 같은 작물은 한 번 수확하기 때문에 매우 단순합니다. 수시로 수확하는 딸기, 고추, 오이, 상추, 토마토, 신선초, 이런 작물들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작물마다 수확 간격, 재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이 영상 자료에서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작물별로 따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확 중에 총체벌레가 극성을 부려 생산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정도는 여러분이 초기에 대응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죠. 첫 수확 이전에 총체벌레 밀도를 최소화시키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총체벌레는 평상시 밀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설명은 물리적 방제 요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살포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죠. 벌레 박사는 이 내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온실 작물에서 흔히 사용하는 끈끈이 트랩이 있습니다. 총체벌레가 노란색에 비교적 잘 유인됩니다. 끈끈이 트랩을 사용하는 목적은 어른벌레를 죽여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새카맣게 붙지는 않으나 상당한 개체들이 유인되어 붙습니다. 자, 여기 블루베리 설치한 트랩을 볼까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바로 총체벌레들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한 마리가 여기에 붙으면 약 90여 마리 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카맣게 붙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보지 말고 비록 1mm짜리 한 마리가 붙으면 약 90여 마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한 마리의 번식수를 잡아낸 것과 같은 이치죠. 노란 끈끈이 트랩은 A4 용지만한 평판 트랩이 있고요. 100m가 감겨져 있는 롤 트랩이 있는데 끈끈이 롤 트랩 사용을 권장합니다. 비용적으로도 평판 트랩에 비해 저렴하고 중요한 것은 노란 면적을 많이 만들어 유인력을 높이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트랩은 잘라 쓰고 싶은 만큼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 설치하기가 다소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 수명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4개월 내외로 보면 됩니다. 선택할 때는 노란색이 진하고 필름의 두께가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값이 저렴하다고 살짝 비쳐 보이는 색깔이 연하며 이런 제품들은 피하기 바랍니다. 설치 요령과 방법은 작물별로 재배 환경별로 모두 다릅니다. 노란 끈끈이 롤 트랩을 사용할 경우 총체벌레뿐만 아니라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작은 뿌리 파리의 밀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트랩의 설치 시기는 작물 재배 시작 시점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작물 재배 시작 후 한 달 후에나 설치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끈끈이 트랩을 블루베리에 설치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낱장으로 갖다 걸어놨을 때는 노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총체벌레 개체 수들이 많이 달라붙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비용적 측면이 많이 발생하고요. 제가 권장하는 것은 바로 이 롤 트랩입니다. 롤 트랩의 설치 위치는 상단부가 아닌 바로 나무 땅 지면과 거의 맞닿은 정도로 설치를 하고요. 작업할 때 팔 소매나 머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롤 트랩은 이쪽에 설치하고 또 하나는 건너뛰어서 또 하나는 이쪽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총체벌레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번데기가 되고 다시 얼음벌레로 우화돼서 나갈 때 여기에 달라붙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 채소 작물에서 설치한 모습을 보시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시설 애호박에 설치한 끈끈이 롤 트랩의 모습입니다. 설치 시점은 모종을 아주 심고 난 후 바로 설치했고요. 고정 형태가 아니라 작물이 자라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설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총체벌레의 밀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화면에서 총체벌레가 너무 작아 트랩에 붙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온실 주변 환경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총체벌레가 왜 생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총체벌레는 온실 측창 밖에 있는 잡초에서 온실로 많이 유입되어 들어옵니다. 총체벌레가 잡초에서도 번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측창에 있는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측창 주변과 온실 뒤쪽 부분들은 모두 멀칭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잡초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온실 내부에서 총체벌레를 잡는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측창 옆 멀칭 넓이는 4m에서 5m가 좋은데 내 땅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더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온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멀칭 처리 다 해서 잡초가 없도록 하세요. 단동이 여러 동 있을 경우 온실과 온실 사이 당연히 풀 한 폭이 나지 않도록 멀칭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초제는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가능은 하나 여러 번 처리해야 하고요. 제초 방제가 뿌리까지 완전하지 않아
잡초 아래 부분들이 살아있을 경우 이곳에서도 총체벌레가 서식합니다. 제초제는 환경에도 좋지 않으니 멀칭 처리를 권장하고 요새는 자재들이 좋아 한번 덮어놓으면 수명이 약 5년 정도 갑니다. 이런 자재가 좋겠죠? 내 온실 바로 옆에 파, 마늘, 양파를 재배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작물들의 수확 시기는 6월인데 이때는 총체벌레가 최성기를 이룹니다. 이 작물들은 곧 수확하므로 총체벌레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나 총체벌레를 방지하지 않습니다. 수확하면서 총체벌레들이 하우스 측창 옆으로 날아들어와 큰 피해를 보기도 하죠. 옆집 농장주와 소통하여 수확 날짜를 알면 측창 개방을 하지 말고 수확이 다 끝난 후 측창 옆에 약재 방제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런 밭 옆에 노지 고추밭이 있기도 합니다. 수확할 때 대단히 많은 양의 총체벌레들이 고추밭으로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파, 마늘, 양파를 수확하는 날 총체벌레약 살포를 하세요. 수확이 다 끝나고 하지 마시고요. 수확하는 날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밭두렁 잡초까지도 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살포 또 필요하면 3차 살포도 해야 총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실작물 총체벌레 밀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마리도 없게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작물에 경제적 피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애매할 수도 있으나 농사 경험치로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총체벌레는 온실 내부에서만 지지고 볶는다고 해결하기 어려워요. 첫째, 총체벌레 미리 보기는 수시로 하시고, 둘째, 약 살포는 3일 내외 간격으로 반드시 2차 살포까지 실시하시고, 셋째, 평상시 밀도를 낮추기 위해 끈끈이 롤트랩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넷째, 측창 및 온실 주변 잡초 제거 또는 멀칭 처리 권장하고요. 다섯째, 노지 고추밭의 경우 파, 마늘, 양파 밭이 옆에 붙어 있을 경우 수확하는 날 동시에 고추밭에 총체약 살포를 권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먼저 올렸던 유튜브 내용 중 이기상 벌레박사 6편 총체벌레류 해충과 천적들 영상을 보시면 총체벌레 생태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